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잘 보내고 계셨죠? 오늘은요, 특별한 공지를 또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양력으로 6월 13일입니다. 오늘이 13일인데요. 오늘 날짜로부터 이제 한 5일이 지나면 이번 주 일요일인데요. 6월 18일 날 저희가 또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인동살풀이를 했었죠. 인동살풀이 아시죠, 여러분들? 숫자 음력 생일로 끝자리가 138에 해당하시는 분들 인동살인데요. 인동살풀이를 지금까지 수십여 차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동살이 많다 보니까 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공지가 조금 늦어졌는데요. 이렇게 공지가 늦어졌어도 또 전에 영상들이 지금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영상들 보시고 계속해서 접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또 날짜를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번 주가 이제 18일이 한 5일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 방송이 나가는 날이 13일 화요일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13, 14, 15, 16, 17, 18 6일째 되는 날인데요. 17일까지만 이번에는 이제 날짜가 긴박한 이유로 17일까지 토요일까지 접수를 받겠습니다. 근데 이제 18일날 당일에는 물론 안 되겠지만 17일까지는 제가 모든 분들을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짜가 너무 없어요. 지금 5일 남았습니다. 5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접수를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인동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히 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영상마다 인동살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행사 내용을 찍을 때마다 인동살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요, 부족한 면이 있으면 전에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인동살에 대한 138만 눌러도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보시잖아요, 어머니들이. 그러면 숫자로 138만 이렇게 찍어도 인동살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 영상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요, 이렇게 태어나면 생일이라는 게 정해지죠. 근데 예전부터도 이제 우리는 음력 생일을 말합니다. 음력 생일 끝자리에 138 이렇게 붙으면은 인동살이 돼요. 근데요, 10일, 13, 18일도 해당이 되고요. 20일, 23, 28일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30일 중에 이렇게 9 숫자가 해당이 되죠. 9일 동안의 날짜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138, 11, 13, 18, 21, 23, 28일 이렇게 음력 생일의 끝자리가 138로 끝나시는 분들은 인동살에 해당되신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건데, 이 인동살이라는 거를 숫자로 날짜, 이 태어난 날짜에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알기 쉽게 도장이 찍혀 나와요. 근데 왜 그러면 나는 왜 인동살이지? 라고 의문이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 나는 인동살로 태어났지? 다른 사람들은 왜 인동살이 아닌데 138만 왜 인동살일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있죠. 이 인동살이라는 어원은요, 근본적인 이유, 어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상님들이 계시는데 어떠한 조상님들이 이렇게 업을 짓고 나쁜 업을 짓고 가신 분들이 계신다. 근데 이 업을 본인 대에서 풀고 가셔야 되는데 그걸 마저 못 풀고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걸 모르고 가셨든지, 그래서 업이 남아있는 분들이 그 업이라는 거는 조상에게서부터 이 후손에게 되물림이 됩니다. 그래서 되물림이 되는 업을 내가
태어날 때 138이라는 숫자로 알기 쉽게 이렇게 찍혀 나와요. 근데 이 138이라는 숫자로 찍혀 나오는데 내가 만약에 살아가면서 이 업을 또 이렇게 소화를 해내지 못하면 또다시 후손에게 대물림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돌림병처럼 대물림이 되고 또 대물림이 된다. 그래서 내 대에도 풀어야 되고 우리 후손 자손도 있으면 자손도 같이 풀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이 인동살이라는 게 있으면 몇 가지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요.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인간의 덕이 없습니다. 인간의 덕이 부족하다. 그 인간의 덕이라는 거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남하고도 인간이지만 본인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에 본인과 부모 자식 간에도 인동살이라는 게 작용을 하면 인간의 덕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결혼을 해서 부부의 인연을 지으면 부부 간의 인연에서도 인동살이 발동되면 이 덕이 없는 건데 어떻게 덕이 없냐면 부부 간에 이별이나 공망이 들게 됩니다. 자꾸 이렇게 다투게 되거나 싸우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남남처럼 지내게 되거나 사이가 너 각각 나 각각 이렇게 좀 무늬만 부부처럼 살게 되거나 이렇게 외롭게 살게 되는 살이 이 인동살이 됩니다. 그리고요 또 내가 자식을 낳아도 나랑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게 원만치 않다. 불편한 관계가 된다. 어떠한 인동살의 작용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인동살이라는 살의 작용이 자식에게 가게 되면 자식을 치게 되면 부모와 대립이 일어난다. 그래서 참 사이가 멀어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손이 행동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동살로 인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남들과도 상호관계 이렇게 사이가 참 어려운 불편한 관계가 되지만 집안에서도 조차 이 부부관계라든지 자식하고의 관계가 어렵다. 이 자식들이 내 맘대로 되질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이렇게 왕따를 당한다든지 어떠한 모함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간관계, 불협화음 이런 게 굉장히 심하다. 그게 인동살이다. 인동살로 인해서 굉장히 외로움을 겪고 내가 나를 가두게 된다. 결국은 살이라는 작용이 이 죽일 살자라는 한자성어거든요. 근데 이 살이라는 작용이 결국은 나를 치게 된다. 나를 치게 돼서 내가 나를 가두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덕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두 번째로는요. 금전의 덕이 참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사는데 이제 금전재물의 힘듦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금전이 자꾸 모여지고 부자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쌓아놓으면 내가 쓰지 않더라도 누가 쓴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 이렇게 모아놓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인해서도 자꾸 금전이 흩어지게 된다. 그래서 금전의 덕이 없다. 금전의 덕이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덕에서부터 비롯이 되는데 첫 번째로 인간의 덕이 부족하다 보니까 금전의 덕도 부족하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은 어떠한 투자성이 있는 물건에 손을 대시면 안 돼요. 요즘에 흔히들 많이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선물 이런 상품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요,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이 돈을 넣기 시작하면 내 돈이 빠진다 이거죠. 결국은 내 돈은 다 흩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주의해야 될 게 인동살이신 분들은 그런 투자성에는 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근데요, 이분들이 단 한 가지 돈을, 금전을, 재산을 불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어떠한 이제 경매라든지 이런 건 안 되고요. 내가 이제 순수히 이렇게 부동산을 하나를 구입을 해서 10평이 20평이 되고 20평이 30평이 되도록 이렇게 재산을 그렇게 불려
올려나가시는 거는 괜찮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동살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요,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살이라는 한자 성어가 죽일 살자라는 한자 성어입니다. 그래서 그 살이 나를 치게 되면 내가 해를 입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를 입냐면 수명으로 단명수로 이렇게 온다, 이렇게 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단명수에 많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런 데에 가면 촛불 발언을 해줘라, 아니면 이름을 팔아줘라, 아니면 사주를 팔아줘라, 아니면 뭐 명다리 수명장수 발언을 해드려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인동살에 많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또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수명에 이 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살이라는 게 본인을 치면 본인이 수명이 단축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남편에게 치던지 그 살작용이, 아니면 자손에게 치던지 그렇게 되면 남편이 먼저 이별이 들고, 남편하고의 이별공망, 그게 뭐예요? 남편이 이제 살아서도 이별, 죽어서도 이별이라고 하죠. 그렇게 돼서 이제 먼저 이혼을 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먼저 가신다든지, 이런 이별 공망이 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태어나면서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부모자가 한 분이 먼저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살작용인데요. 그렇게 인동살의 작용이 어려서부터 나타나든지, 아니면 내가 결혼을 해서 배우자나 아니면 내 자식에게 나타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명발언, 수명장수 발언, 이런 데 촛불을 켜든지, 아니면 뭐 사주를 팔아주시든지, 이름을 팔아주시든지, 올려주시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름만 바꾸고 자꾸 이렇게 표현만 바꿀 뿐이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공을 많이 들여라, 수명장수의 발언을 많이 해드려라 라는 이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동살이신 분들이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글쎄요, 인동살이신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이 성격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세요. 조금 철두철미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좋게 말하면 그렇지만 본인이 예민증이 있으셔서 조금 이렇게 의심증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못 믿는 것도 있고,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뭐 화를 안 내도 될 거를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뭔가 꽂히면은 거기에 막 파고든다든지. 그래서요, 직업군으로는 사실은 남자분들은 형사나 경찰이 좋으세요. 인동살이신 분들은 그런 거 잘해요. 근데 이렇게 예민증이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민증이 있다는 거는 정신적인 어떤 장애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예민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렇게 우울감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나를 가두는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울증에 빠지다가 결국은 극심한 상태에 이르면 방에 갇혀서 내가 나를 가두기 때문에 내 방에 갇혀서 내가 나오질 않아요. 누가 가둔 것도 아닌데 내가 나를 가두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세상과 등을 진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인동살과 인동살이신 분들이 결혼을 하시면, 이 두 분 다 인동살이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런 부부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이 결혼을 하셔서 자녀가 태어날 경우에는 전부 인동살로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자녀는 138이 아닌데요, 우리 부부는 138인데 우리 자녀들은 138이 아닙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녀분들은 숨은 인동살에 해당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동살을 푸실 때 같이 풀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인동살과 인동살인 분이 결혼을 하면 장애를
는 자손이 많이 나온다. 아픈 자손이 많이 나온다. 조금 이렇게 그런 몸수가 안 좋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장애라는 건요. 또 선천적인 장애와 후천적인 장애로 나뉘어지는데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아픔을 갖고 태어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이제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30대, 40대, 50대를 넘어서도 이렇게 장애를 입을 수가 있더라. 그게 인동살에 대한 살해작용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동살을 꼭 푸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인동살풀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예전에는 뭐 이런 유튜브라는 채널이 없을 때에는 다 일일이 개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도 참 부담이 많이 되고 힘드시니까 알고도 못하고 모르고도 못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합동으로 이렇게 단체로 하다 보면 금액도 이렇게 소소하게 싸게 할 수도 있고 적은 금액으로 또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많은 분들이 인동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살이 여러 가지 살이 있습니다. 근데요, 인동살만 살이 아니겠죠. 천살, 만살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살들을 갖고 태어납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종류의 살, 어떤 사람은 이런 종류의 살, 가족이라도 형제라도 부모 자식 간이라도 다 다른 각기 다른 본인에게 어떠한 살들이 작용을 해서 이제 갖고 태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풀이를 합동으로 할 때에는 또 좋은 게 천살 만살을 다 같이 풀어드려요. 그러니까 인동살만 푸시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나는 자궁살도 있고 백호살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고독살, 고신살도 있고 뭐 과부살도 있고 여러 가지가 호래비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도화살도 있고 근데 그런 살들을 다 같이 풀어드린다. 어떤 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풀어드린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여럿이 할 때에는 금액도 소소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제가 처음에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유튜브를 찍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1인 얼마 이런 가격이 책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제가 1인당 얼마 이렇게 가격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수십 차례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하신 분이 또 하시게 되고요. 또 이렇게 또 그분들이 또 다시 이렇게 소개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을 더 많이 풀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방법을 바꿨냐면요. 한 가족당으로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엄마랑 아빠 그리고 자식이 아들, 딸 이렇게 만약에 네 가족이라고 한다면 넷 중에 뭐 한 분이어도 가격은 사실 똑같은데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세 분이든 네 분이든 그 가족 구성원은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봤을 때에는 이렇게 같이 풀어드린다. 1인 금액으로 같이 풀어드린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기회에 다 같이 이렇게 풀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만약에 이제 뭐 아들네가 있고 딸네가 있어요. 근데 다 각각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각각 결혼했으면 그게 각각의 한 가정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들이 뭐 40이 됐든 50이 됐든 딸이 40이 됐든 50이 됐든 다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면 또 이것도 한 가족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족 구성원이라는 게 조금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풀 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이거는 인동살 한 번만 하면 풀릴까요? 몇 번을 풀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요. 인동살이라는 거는 내가 태어나면서 내가 갖고 나온 살이에요. 그러면 이 살은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내가 지니고 가는 살입니다. 살풀이라고 했습니다.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일을 진행을 많이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번, 두 번, 세 번은 풀어야 조금 풀리더라.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렸을 때 7세 전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 7세 전에 풀어야 잘 풀리더라. 빨리 풀리더라. 깨끗하게 풀리더라.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 드리는 게
어려서 풀으세요. 빨리빨리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풀으세요. 그러면 7살이 지나고 10살이 지났는데 괜찮아요. 그럼 풀어야죠. 살아가면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30이 됐든 50이 됐든 풀으셔야 되고, 또 이게 자손에게 대물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살의 작용이 자꾸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풀으셔야 된다. 어떤 80 넘은 노모는 전화가 오셔서 나는 됐고요. 우리 아들이나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풀으셔야지 후손에게 또 대물림이 되지 않습니다. 같이 풀어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다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만약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다른 영상들 많이 있습니다. 영상들 참고하시고 또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3일 날 이 방송이 나가는데요. 6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방송이 나가고 17일까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7일까지 접수를 5일 동안 받겠습니다. 단 5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빨리들 서둘러서 접수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번 주 일요일 양력으로 6월 18일 날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물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준비물도 있으니까 서둘러서 접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인동쌀 풀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더 설명을 해드릴 게 뭐냐면, 요번에는 인동쌀 풀이와 운맞이를 같이 해드립니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제 새해 들어서 이렇게 인동쌀 풀이를 하면서 자꾸 살만 풀어도 물론 이제 이렇게 좋아지지만 그래도 운이 들으신 분들은 운도 같이 받아들이는 게 이게 효율적이고 더 배가 상승되더라,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인동 살풀이와 함께 운맞이도 같이 해드리니까요. 이렇게 좋은 기회에 접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동 살풀이 접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연희군 꽃대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오늘은요, 전 시간에 제가 인동쌀에 대해서 이제 모집 영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날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문의가 또 많이 오고 있는데 반복해서 날짜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번에는요, 지금 양력으로 11월 19일 토요일이 됩니다. 11월 19일 토요일 날 진행을 할 거고요. 이번에도 이제 인동쌀 풀이에 대한 진행을 단체 행사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인동쌀에 대해서 또 생전하고 처음으로 듣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이제 오늘은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전 시간에 찍어놓은 영상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그래도 그냥 가기는 서운하니까 잠시나마 간단히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음력으로 생년월일이 있죠. 태어난 생년월일이 있습니다. 그 음력생일이에요. 음력 생년월일 중에 며칠 날 태어났는지가 관건인데요. 끝자리에 이제 태어난 날짜가 1일, 3일, 8일, 138이 붙으면 우리가 그걸 인동쌀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138만 있는 게 아니라 10일, 13, 18도 있겠고요. 20일, 23, 28일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인동쌀이 이렇게 1, 3, 8, 11, 13, 18, 20일, 23, 28일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우리 인동쌀이 뭘까 또? 그러면 한번 짚어볼까요? 인동쌀은 우리가 이제 어떤 조상님들이 계셔서 내가 태어났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외가조상, 친가조상 이렇게 수많은 조상님들이 계시는데 어떤 조상님의 업보를 대물림 받아 태어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업보를 대물림 받았냐면요. 조금 안 좋은 이렇게 행적이 있으셨던 분들, 좀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살생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이렇게 좀 나쁜 행동을 하셨던 그런 조상님들의 업보를 내가 받아서 태어났다. 그 조상님이 그 업보를 풀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손인 후대의 자손인 나에게 와서 표적을 주신 게 인동살로 표적을 주셨다. 1381로 표적을 주셨다. 그럼 나는 이 인동살로 갖다 태어나면 이 업을 또 풀고 가셔야 되는데 이 업을 풀지 못할 때에는 또 내가 받았던 것처럼 내 자손, 내 후손에게 또 대물림이 되더라. 그래서 내 대에서 깨끗하게 풀어야만이 이게 해소가 되고 또 자손과 함께 같이 풀어야만이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풀을 때 어떤 사람은 뭐 한 번을 풀고 어떤 사람은 2번에 풀리고 어떤 사람은 3번에 풀리고 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요, 이게 7세 전에 어렸을 때 풀었을 때에는 한 번에도 풀리고 2번에도 풀리는데요. 이 나이가 이제 점점 들면서부터 이게 살해작용이 강해져요. 그래서 한 번에도 절대 안 풀리고 2번에도 절대 안 풀리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편의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3번은 꼭 풀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3번은 꼭 풀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럼 언제 풀어야 되느냐? 올해 풀고 해운년이 바뀌는 내년,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운년이 바뀌는 그 후년, 이렇게 해운년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풀면 좋겠죠. 근데 지금 이제 11월 달이에요. 양력으로. 그러면은 11월 달에 한번 풀고 내가 내년에 가서 한번 풀면은 벌써 이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날짜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뭐 조금 형편상 어렵다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푸시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하루라도 뭐 매는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나쁜 거 빨리빨리 이렇게 없애야지. 제가 왜냐하면 이제 새해도 오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11월인데요. 이제 내년에 개묘년이 됩니다. 그러면 새해 운이 열리는데 보통 운맞이나 어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나쁜 거를 풀고 나서 운을 받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12월 22일이 동지인데요. 이 동지에 항상 애군액살을 풉니다. 그리고 삼재풀이 뭐 홍수매기 이게 다 애군액살이에요. 그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 모든 애군액살을 동짓날 풀거든요. 왜냐하면 동짓날 새로운 기운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그 새로운 기운이라는 건 내년의 기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지가 되면 내년의 기운을 벌써 그때부터는 개면연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짓날 우리가 뭐 팥죽을 써서 이렇게 뿌리거나 팥은요, 생팥으로도 뿌리고요. 저희 법당에 이렇게, 뭔가 부정을 어떻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런 걸 할 때에도 생팥을 던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동짓날에는 팥을 쑤어서 그 팥을, 묽게 쓴 팥을 이렇게, 뿌리거나 이렇게 묻히거나 그랬죠. 나중에 이제 닦아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잡기를 물려낸다. 애군액살을 풀어낸다. 이런 의미로다가. 왜 그러냐면 새해가 시작되는 12월 20일 동지를 새해 첫날로 보기 때문에 그날부터 새해가 열리면 해에 운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 운을 고스란히 받을 수가 없어요. 때가 있으면 때를 베껴야 광이 나듯이 크림을 광이 나듯이 때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로션을 바르거나 오일을 발라도 광이 나지 않습니다. 때가 더 낄 뿐이죠. 그래서 항상 나쁜 거를 먼저 치우고 난 다음에 좋은 걸 받아야 되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살해 작용도 우리가 내년 시력이 조금 그래도 괜찮으신 분들 있잖아요. 안 괜찮더라도 좀 좋아지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 좋은 게 껴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운의 활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다들 보면 내년에 무슨 띠가 좋대. 근데 왜 나는 또 내년이 돼서 살아보니까 안 좋다 이거예요. 그런 살의 작용이 나의 발목을 잡더라. 그런 살 때문에 내가 운을 펼치지를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떠한 운맞이를 하더라도요. 나쁜 애군액살을 푸는 게 관건이고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굿을 하더라도 살풀이나 애군액살풀이를 먼저 하게 돼요. 부정을 먼저 가시고 난 다음에 운을 받습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인동살은요, 우리가 수많은 살이 있습니다. 1000살, 10,000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있지만 이 모든 개개인의 모든 살들이 다 똑같지가 않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살 때문에 안 좋고, 어떤 사람은 이게 나의 발목을 잡고,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망하고, 살의 작용이 물론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갖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살들이 몇 종류씩 있어요. 1000살, 10,000살 중에서 몇 종류씩 있다 이거죠. 근데 이 살의 작용이요, 어떨 땐 잠잠하다가 어떨 때는 막 이렇게 꿈틀거리고 어떨 땐 폭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기승을 부려요. 나쁜 살이. 더더욱이 나쁜 살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평상시에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올해 운이 있고 내년에 운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발복을 하고 인생이 좀 펼쳐져야 되는 시기에 내 발목을 이렇게 잡게 되면은 되는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지? 나는 도대체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이렇게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왜 마지막에 꼭 이렇게 넘어질까? 왜 마지막에 이렇게 망할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그 살의 작용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 개개인마다 살의 작용이 다르고 갖고 있는 살들이 다른데, 그 중에서 인동살이라는 게 조금 관건이라 이거죠. 나쁜 살 중에 좀 많이 활약을 하는 살 중에 하나가 인동살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하게 뭔가 내 발목을 잡는 살 중에 대표적인 나쁜 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동살은 꼭 풀으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이제 살풀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살풀이를 행사를 할 때에는요,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인동살풀이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요, 이 1000살, 10,000살을 다 풀어드립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인동살이라고 해서 인동살만 풀어주는 무당이 있을까요? 그거 좀 이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원칙이 살풀이로, 전체적인 살풀이로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인동살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작용을 하느냐, 뭐 때문에 인동살이 나쁘다고 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오늘 영상은 이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인동살이 도대체 무엇냐, 인동살 때문에 왜 안 좋다고 하느냐,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세 가지로 크게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풍파가 오는데요. 여러 가지 풍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풍파, 다음은 금전 재물에 대한 풍파, 그 다음은 건강, 수명에 대한 풍파라고 저는 조금 나뉘어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인간관계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독불장군이라는 건 존재를 할 수가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스님들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움막 짓고 살던가, 스님들도 스님들 계열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혼자 정말 외딴 섬에서 살지 않는 한 인간관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인간관계를 내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관계를 깊이 하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고, 또 내가 나를 가두게 돼서 인간관계에서 고립이 되는 거죠. 나 혼자 외로이, 홀로 외딴 섬에 있는 양,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나가서도 누구랑 교류를 하지 않는, 이렇게 고립이 되는 게 바로 인간관계 풍파인데,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 이별 공망, 그리고 이별도 여러 가지가 있죠. 살아서 이별을 하느냐, 아니면 죽어서 이별을 하느냐, 이런 이별을 자꾸 준다 이거죠. 인동살로 인해서 자꾸 부부간에 갈등이 초래가 되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자꾸 풍파가 일다 보면 티격태격 나 따로 너 따로, 무늬만 부부처럼 밖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사이좋은 부부처럼 보여도 집안에만 들어오면 딱 너 따로 나 따로,
집안에서도 막 요즘에는 막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들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말만.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풍파가 부부 사이에서 이별이나 공망으로 시작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별이나 공망이 부부 사이에서만 일어났냐? 부부 사이에서도 일어나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해하고 부모가 자식을 해하고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무서운 일들이 많이 있죠. 이런 대립되는 과정이 점점 극대화가 되고, 아니 지금까지 얌전했던 정말 착했던 우리 아들이 갑자기 막 우리 아들이 막 호랑이처럼 막 달려들고, 이게 살의 작용이 언젠가 폭발을 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인동살을 갖고 살다가도 언제는 괜찮고 언제는 또 나쁘고, 이게 이 파장이 있습니다. 어떤 해운년에 내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어떻게 작용을 하고 이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동살로 인해서 어머 얘가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우리 아들이 안 그랬는데, 그 숨어있는 잠재가 되었던 인동살이 그때 드러나는 거죠. 이빨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인동살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렇게 공망을 주고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말도 안 듣고 자꾸 이렇게 어긋나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를 해할 수 있는 제일 극적인 상황까지 간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또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요 굉장히 예민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을 가두게 되고, 사람과의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이렇게 동떨어지고 이렇게 교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제가 이제 간단히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금전 재물에 대한 풍파가 있는데요. 인동살이 있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재물복이 희박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굉장히 성실하게 노력은 하시는데 내가 금전에 복이 없다 보니까 금전이 자꾸 새 나간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모아놨는데 누가 써도 쓴다든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 아무리 내가 움켜쥐고 있어도 어느 한순간에 재물이 흩어지더라 이거죠. 근데 그거를 젊었을 때는 한 번, 두 번 내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그게 두 번, 세 번이 돼서 나이가 점점 뭐 40대, 50대, 60대가 되면 기력도 떨어지고 그런 운의 작용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내 말년, 노후에 가서의 복이 없기 때문에 좀 말년복이 희박해서 힘들게 사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인동살을 젊어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빨리빨리 푸시는 게 관건이고 중요하다고 항상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제 이 금전재물이 약하기 때문에 절대 자기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138이신 분들은 절대 자기 사업. 그리고 이분들은 많이 남을 도와야 또 인동살이 풀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업보를 푸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 무당들이 살풀이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많이 풀리는 거고, 그것도 한 번, 두 번에 안 된다고 했어요. 이 3번 이상 꼭 풀으셔야 되는데, 또 내가 평상시에 행할 수 있는 일에서 조금씩 풀려나가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이거는 남을 많이 도와야 된다. 나도 못 사는데 누굴 도와요?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도 도와야 됩니다. 그 업보를 해소하는 방법이 그런 남을 돕는 방법이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꼭 돈으로만, 아니면 내가 뭐 인력으로만 남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직업적으로도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간호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복지사를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남을 돕는 직업군이 있으시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인동살이신 분들이요, 금전재물복은 좀 흩어지는 나쁜 뭐 조금 이렇게 안 좋은 건 있지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동산으로 막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금전재물이 좀 흩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뭐 투자를 하신다든지, 어디에 뭐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주식이나 이런 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로 가는 그런 거에 투자를 하시면 내 돈은 다 흩어진다. 바람같이 흩어진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물체가 있는, 이렇게 보여지는 부동산이 내 재산을 막을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건강, 수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강, 수명에 대한 풍파를 겪는다. 이거는 뭐냐면요. 인동살이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명이 짧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수명 장수를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인동살이라 이거죠. 인동살 풀이, 살풀이를 하셔라 이거죠. 이 138로 이렇게 인동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사실은 장애인도 많으십니다. 장애, 선천적인 장애, 후천적인 장애라고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자. 아니면 살다가 보니까 내가 어떤 사고나 불의의 어떤 일로 인해서 장애를 갖게 돼. 아니면 고질병이 뭐 나중에 발각이 되거나 처음부터 고질병으로 인해서 태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정신적인 장애도 장애고 육체적인 장애도 장애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수명 장수와 연관이 있더라. 그래서 인동살이신 분들은 이렇게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살을 풀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막 숨차게 말씀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고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이거를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안타까워요. 분명히 푸는 방법도 있고요. 노력을 해서 풀려가는 방법도 반드시 있는데 이걸 모르시고 그냥 간과하면 본인의 인생이거든요. 남이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본인 대해서 풀으셔야 내 자식에게 대물림도 안 되고 또 내 자식 대에 가서도 그게 이제 흐려지는 거기 때문에 본인 대해서 꼭 반드시 풀으세요. 나는 60인데 뭐 70인데 뭐 풀어야 됩니까? 요번에 제가 진짜 많이 느낀 건데요. 어르신들 많이 푸세요. 정말 제가 이렇게 목청껏 높여서 말씀을 드린 게 조금은 효과가 있었지 않았나, 약간 뿌듯했습니다. 정말 알아주셔서 너무 뿌듯했고 감격했어요. 그래서 일을 정말 잘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한 분이라도 더 인동살을 풀어드릴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정말 강력하게 이 인동살을 풀 수 있을까를 매번 고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로 인해서 막 푸른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막 전화 와서, 선생님 너무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들이요 갑자기 바뀌었어요. 일 안 하고 30몇 살, 40 몇 살 아들이 갑자기 취직을 해서 일한다고 나갔어요. 어머님들이 울면서 전화 오세요. 그래서 정말 뿌듯해요. 저도 진짜 가슴이 뭉클하고요. 정말 보람을 느껴요. 이렇게 제가 애쓰고 그리고 바르게 인동살 풀이, 이런 살풀이, 에고넥살 풀이를 정말 바르게 해드리니까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매번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한 분이라도요, 제가 정말로 많은 일을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맡은 임무는 정말 열심히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리 단체로 하는 행사라 할지어도 이게 개인으로 한 거 못지않게 정말 발복이 일어날 수 있게, 나쁜 걸 풀어야 운도 오듯이, 내가 때를 베껴야 크림을 발라서 빛이 나듯이, 내가 안 좋은 게, 나쁜 게 많이 끼어 있으면 내년에 새로운 운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아무리 뭐 대운이 온다고 해도 다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운의 활약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내년이 오시기 전에 다 인동살 풀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살풀이를 깨끗하게 모든 천살만살 다 풀어드린다고 했습니다. 인동살이 제일 관건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제일 안 좋은 살 중에 하나로 활약을 하기 때문에 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 누가 인동살 때문만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자궁살 때문에 안 좋고, 어떤 사람은 고신살, 어떤 사람은 뭐 백호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통틀어서 다 해소를 시켜드리는 살풀이로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기회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시기가 왜냐하면 지금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새해가 오기 전에 지금 11월이에요. 근데 12월 달 동지가 되면은 이제 새해 운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새해가 오기 전에 나쁜 거를 다 좀 해소를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기운을 양껏, 한껏, 풍족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은 조금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한 분 한 분 정말 다들 너무 힘드신 분들 많지만요.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첫 술에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한 발 한 발, 이번에 한번 해보고, 어떤 분들은 이번에 하면 되나요? 다 풀리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저는 거짓말은 안 해요. 왜냐면 안 될 걸 지금 당장 한 번에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오픈되는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3번은 풀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3번을 푸시려면 오늘이라도 당장 푸시고, 그리고 내일을 맞이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정말 발전된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행복을 빨리 흡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풀이를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게 11월 19일이기 때문에요. 마감은 15일까지입니다. 11월 15일까지가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또 마감한 다음에 준비물도 보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접수하는 날이 마감일이지만 그 전에 하루하루 빨리 해서 또 준비물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준비물로 인해서 또 행사를 진행을 준비를 하려면 또 수일이 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행사든요. 어차피 할 거 망설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요, 물론 이제 선생님들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늘 접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입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가 들어가요. 기도를 오늘부터 드리는 거예요. 그 접수한 날로부터. 그러면 벌써 한 달 전에 접수하신 분들은 제가 한 달간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한 3일 전에 접수하신 분들은 3일 동안의 기도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하시는 게 아마 더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나쁜 거는 빨리빨리 해치우세요. 그리고 좋은 거를 빨리 받아야죠. 여러분들 좋은 일들 많이 빨리 하루라도 접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